국민연금 이탈 현상은요, 네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이 모두 건강보험료 책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건지, 진짜 건강보험료 때문인 건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을 연소득 3,400만 원 초과해서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그래서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결과 지난 9월 1일 연소득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 구간에 있던 분이 무려 27만 명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무려 27만 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치 자료는요, 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27만 명, 이 중에서 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탈락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숫자가 13만 명이나 됩니다. 13만 명. 거의 절반이 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저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기 위해서는요, 월소득이 166만 7,600원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월 166만 원 넘게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한 13만 명 중에 11만 명은 바로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수령자가 각각 11,000명씩 되고요. 국민연금 수령만으로 이번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분들은 2,000명대입니다. 2,689명입니다. 채 3,000명이 되지 않는, 많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국민연금만으로 이 지역건보를 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바로 저 재산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재산세 과표가 5.45억 원만 넘으면요, 이게 연소득 기준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초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연소득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소득이 월 84만 원만 넘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월 84만 원 국민연금 수령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려가 반영돼서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은요, 네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국민연금을 본인이 타야 될 나이보다 일찍 타는 게 바로 조기 수령인데요. 이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로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액수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먼저 탈수록 6%포인트씩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먼저, 최대치인 5년 먼저 타게 되면요, 본인이 받을 국민연금의 70%밖에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1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론 일찍 타는 게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먼저 타면 무조건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회입니까?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 조기 수령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기 노령 연금 신청자는 매년 좀 주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 4,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3,976명이었는데요. 올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바로 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무려 4,829명이나 됩니다. 올 상반기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12월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저기다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9,000명,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이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60세까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까지도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의계속 가입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드디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임의계속 가입자를 안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기존에 임의계속 가입을 했던 분들 중에 탈퇴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2017년 기준으로 한 10,000명이 좀 넘던 이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가요,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하다가 나 더 이상 가입 안 해 하고 탈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 안 드셔도 됩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굳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 연금의 실제 가치를 보존하는 유일한 연금 상품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주 훌륭한 재테크 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업주부들도 본인이 원해서 바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자분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임의가입을 하다가 탈퇴하는 분들이 2017년 기준으로는 월 평균 한 8,000명대였는데 이게 올 7월 기준으로 보니까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한때 국민연금 이 추납바람도 굉장히 거셌죠. 자, 과거 이런저런 이유로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지금 그 보험료를 메꿔놓게 되면 이 가입기간도 그만큼 인정이 되고 적립액도 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한때 추납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이 추납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추납이 너무 큰 혜택이고 특혜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입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고 제한할 정도로 뜨거웠던 이 추납바람이 올 들어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추납하는 분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게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일찍 타자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그리고 추납 이런 것들은 모두 줄고 있는, 한마디로 국민연금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득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면서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이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요, 이제 매년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건보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이 돼서 거기에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2단계 개편 방안을 시작하면서 이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아주 파격적으로 경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감 조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 경감 이 폭이 줄다가 2026년이면 끝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건강보험료 공포가 현재 국민연금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될까요?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적자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정부가 공개한 수치인데요. 건강보험 재정 추이입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올해의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입니다. 작년보다 흑자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흑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병원 진료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이 병원에 대한 수요,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건강보험으로 쌓아오는 적립금이 있는데 이 적립금이 적자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2028년에는 이 적립금을 모두 쓰고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 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올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 국민연금 이탈 현상의 원인이 모두 건강보험료 책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초연금 이슈도 만만치 않게 국민연금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바로 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소득 인정액에 미달돼야 그래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는 받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액수 이상 받게 되면 삭감이 되게 됩니다. 저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의 기준표인데요.
저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 저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물론 못 받죠.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는 받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액수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9만 원 이상도 삭감이 될 수 있음을 저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은 이 국민연금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월 30에서 4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요. 자,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요.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입법과제 1호로 채택을 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연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착실하게 부은 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국민연금연구원 최금옥 연구원이 조사를 한 건데요.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를 경우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요. 무려 33%가 중단하겠다. 국민연금 붙는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어렵게 부어서 국민연금 몇십만 원 타는 건데 이 국민연금 타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든지 혹은 기초연금을 뭐 9만 원씩 깎인다 그러면 굳이나 국민연금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무조건 말리기만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 제가 오늘 통계를 보여드린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국민연금 이탈 현상은 이 건강보험료 개편에다가 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이라고 하는 원투펀치를 맞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건강보험료 적자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압니다만 저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좀 특별한 대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국민연금을 다 소득으로 오지 않고 50%만 소득으로 보죠. 그동안 30%였는데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자, 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나 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소득으로 보면서 이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꼭 지켜내야 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금처럼 다 소득으로 보지 말고 뭐 일정한 비율 50%면 50%, 70%면 70% 이렇게 일정 비율만 좀 소득으로 보는 그런 조치를 좀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이 국민연금에 나타나는 뚜렷한 이탈 현상을 좀 완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이요. 이게 절대로 국민연금을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서 이 종합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국민연금 이탈 현상의 문제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